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 네, 존경하는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2020년이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공화당의 문브레이커스는 2주 동안 2020년을 마무리하고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먼저 문재인이 이 대한민국에서 저질러 놓은 이 수많은 악행들, 그리고 올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어떤 일을 할까요? 다음 주에는 우리 공화당이 무엇을 해왔는지 그걸 한번 정리해보고 그리고 살펴보고 가능하면 지난 쭉 우리 공화당 태동 때부터 모든 걸 다 봐도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정말 주옥 같았잖아요. 그런 걸 한번 보고 원래 오늘 또 청년 한 명 모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우리 공화당이 무엇을 했는지 정리하는 차원에서 2주에 걸쳐서 진채보와 저 둘이서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2주 동안 이렇게 한 해를 정리해보고 더 가열찬 투쟁의 방법도 생각해보고 새로운 1년을 또 준비하는 시간을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절망적인 현실에서 사실은 뭘 해야 될까? 삶도 힘들고 자포자기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이 절망 속에서 살아야 되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꽃은 피어올라야 하기 때문에 과거를 돌아봐야 올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봐야 더 딛고 일어설 수 있을 테니까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함께 가져보고 생각도 함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근데 진짜 이번에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이렇게 한 시간으로도 부족할 정도로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고 이거 얘기하다 보면 사실은 날 새야 돼요. 그리고 또 사실은 그 감정의 격한 표현을 하려면 이런 공적인 방송으로 할 수 없는 약간 격한 표현도 함께 들어야 이게 재미가 있고 사실은 같이 들을 수 있지만 저희가 그런 거를 지금 할 수 없는 입장이시라. 예, 사실 저 같은 입장에서는 이 순화해서 단어 선택을 한다는 게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감정 표현을 그대로 전해드릴 수 없다는 게 그게 정말 촌철살인이고 가슴에 안타깝습니다. 제일 잘하시는 분이에요.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면 어찌됐건 우리가 이번 시간은 2020년을 짚어야 되는데 2020년 하면 뭐가 제일 떠오르시나요? 네, 아니 근데 무엇보다 사실 막 문제될 게 잘못된 게 하나 두 개가 아니니까. 네, 엄청 많지만 시간 관계상 몇 가지로 추려서 이제 오늘 방송을 해볼 텐데 제일 먼저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저는 단연코 올해 있었던 일, 코로나를 뽑습니다. 중국폐렴 코로나겠죠. 근데 나는 가장 뭐가 잘못됐고 문제가 됐느냐라고 하는데 우리 당원분들은 다 문재인이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서 이게 문재인 패럼이잖아요. 피시겠어요. 이렇게 결과적으로 있고 이으면 그렇게 되는 건데 어찌됐건 2020년 한도 내에서 가장 하나의 이슈로 문제가 되고 우리 삶 통째로 바꿔놓은 거는 결국은 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원천 이유기단 중국폐렴 코로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코로나는 뭐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지만 그 피해 정도를 정하는 거는 각국의 지도자가 정합니다. 대한민국 K방역이라고 자뻑하고 있지만 여러분 여실히 보시지 않습니까? K방역 병실 없습니다. 백신 없습니다. 치료지 없습니다. 의료진도 부족합니다. 무엇만 있냐? 사회적 거리두기만 존재하는 방역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로지 국민이 마스크 하나 믿고
생명을 의지해야 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또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저. 격한 표현 나오는 거 참아주시고. 자, 이 처음에 원천지 봉쇄도 실패했죠. 그다음에 가장 필수품인 마스크 보급도 실패했었습니다. 뭐 나중에야 잡았지만. 그렇죠. 그리고 뭐 의료진들 사실은 뭐 종사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봤는데 그분들 거의 몸 삶 다 바치고 진짜 자기 목숨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를 정말 위험하게 힘들게 싸워오면서 그거를 코로나를 진정시키고 그렇게 1차적으로 위기를 넘겼는데 결과적으로 그 위기를 넘긴 거를 의료진들 덕이 아니라 우리가 잘했고 대한민국 정부가 K 방역을 잘했기 때문이라 자화자찬을 하는 그 모습 때문에 사실은 골든타임을 그때 다 놓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죠. 우리 공화당이 그렇게 중국 입국을 막으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한 번도 막지 않았어요. 그래놓고 아니, 오로지 거리두기만 하라고 하고 지금 그 모든 피해를 국민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고 그 11월 중순인가요 말인가요? 그때 이제 다시 지금 이 2단계, 2.5단계 격상을 이렇게 논의하고 있을 때 그 일주일 전에 기사를 봤어요. 그 성이름 뭐죠? 우리가 우한이라고 하잖아요. 그 네. 중국은 숫자서 성나라니까. 말씀하시는 거군요. 예. 그 성에서 오는 입국자가 그래도 어느 정도 막혀 있었다가 딱 우리 팬데믹이 다시 국내 팬데믹이 다시 하기 일주일 전에 그걸 다시 푼다라는 기사를 제가 봤어요. 네. 그러고 나서 정확하게 일주일 만에 갑자기 확진자 수가 팍 폭증을 하고 뭐 2단계, 2.5단계, 이제는 3단계까지 논의를 하는 이 상황이 온 게 결코 우연으로 보이지가 않는다는. 네, 그런 지금 우연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뭐 이미 8.15 때부터 있었고요. 지금 뭐 물 만난 고기입니다. 뭐 여차하면은 청와대에서 매가지 잡혀가지고 끌려 나올 마당에 뭐 코로나만 나가지고 지금 신이 났어요 지금 문재인은. 문재인 명길게 해준 것이 코로나 아니에요? 늘렀다가 줄었다가 늘렀다가 줄었다가 뭐 이거 가지고 방역 독재 지금 곧 있으면 3단계 격상 논의까지 한다고 하는데 뭐 3단계 격상 이렇게 거리두기 물론 필요하죠 여러분. 물론 필요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협조와 정부에서 할 대처가 맞물렸을 때 이게 K 방역인 거지. 그래야 연쇄적 효과가 발생되고 이제 진짜 그게 진정한 방역이지 그냥 거리두기 해라고 법령으로 진행하고 못하는 업장 관련 업종 사람들 다 탄압하고 무조건적으로 9시 이후는 혹은 몇 시 이후로는 장사도 못한다 생계수단을 팔 방언도 마련하지 않은 채 이게 과연 정치인입니까? 그냥 뭐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거 가지고 뭐 게임하는 것 같아요. 뭐 9시 이후로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나오지 마라 다니지 마라. 이제 5인 이상 붙어 다니지 말라는데. 네. 그게 이제 시행되면은 진짜 정말 말이 안 됩니다. 3단계 격상도 신중하게 논의한다고 하더니 3단계 격상이라도 10인까지는 괜찮다고 하는데 도대체 5인은 누구 머리에서 나온 겁니까? 그 어떤 커뮤니티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절대로 23일에서 24일 넘어가는 자정까지는 절대로 3단계 격상이나 절대로 이제 그런 이제 뭐 5인 이상 뭐 몇 인 이상 이게 단계 격상이 절대 없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 최초로 예측한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문재인 씨 아들 문준영 씨가 지금 개인 무슨 뭐 전시전을 하고 있어요. 12월 10며칠부터 끝나는 날짜가 23일입니다. 그 개인전이 끝나는 날짜 이후에 격상을 하든 거리두기를 좀 더 강화시키든 하지 그 전까지는 절대 거기에 피해주면 안 되니까 그럴 일 없을 거다라고 예측을 했던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게 그 뭐 아니라. 갤러리 측에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뭐 음모다 뭐 이러면서 그러는데 뭐 열심히 커버하시고 열심히 방어하십시오. 뭐 혹시 아십니까? 뭐 지원금이라도 좀 나올지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지원금을 하사하실지도 모릅니다. 거의 노예입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 안타까워요. 아직 코로나로 지금 사망자도 많고 제가 오늘 본 바로는 또 산모가 대기 중에 코로나 검사 대기 중에 또 사산했다는 기사도 보았고 며칠 전에는 그 경주에서 코로나 환자들을 돌보던 간호조무사께서 두 번의 음성 결과 끝에 예 이제 양성을 받고 사망하셨어요. 오 갑자기 사망을 하셨어요. 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너무나 걱정하고 있는 JBC의 정병철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음성인지 양성인지 불확실한 네, 단계로, 처음에 네. 판정이 나왔고 나중에는 이제 양성 판정을 받으셨는데 우리가 검사 결과부터 이게 참 믿음이 가지 않는다 이겁니다.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신뢰도 자체가 국민을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99.9%가 보통 이제 모든 뭐 검사지나 아니면 의학 혹은 과학계에서 신뢰도를 보장을 하는 게 보통 99.9%를 기준으로 합니다. 0.1%의 오차는 과학적으로 자연적으로 잘 안 나기 때문에 그 정도 예외 숫자를 빼놓고는 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신뢰도가 주장하는 바로는 90% 내외인 것 같은데 그 7, 80%뭐 이 정도인 것 같은데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것보다 낮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딱 그 정도일 수는 있는데 과학적으로 그거를 2번을 했을 때 2번 다 음성일 때 뭐 문제가 없으니까 이거는 뭐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사실 신뢰도가 굉장히 낮은 거를 자백하는 거거든요. 근데도 결과적으로 그걸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 그거를 뭐 해외에 수출을 하니 많이 하면서 K 방역의 위대함이니 이러면서 자기 정부나 관련 인사 사람들만 띄우기 바빴던 그 허송세월 할 시간에 사실은 진짜 병상 확보하고 진짜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닌 방법으로 어떻게 더 이 확진자를 줄일 수 있었을까 논의를 했었어야 되는 것 같다.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네요. 그러니까 검사 단계부터 치료, 지금 아무것도 지금 제대로 되는 게 없어서 국민들은 너무 불안하단 말이죠. 지금은 이제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보건소에 전화를 했었거든요. 저는 한 번 코로나 검사를 한 적이 있고요. 저기 8.15 이후에. 최근에 이제 보건소에 전화를 해서 검사를 받으려고 하니까, 저는 뭐, 증세 있습니까? 증세는 없는데요. 증세는 없는데, 그럼 뭐, 하실 필요 없습니다. 도대체 K방역이 이거냐고요, 여러분. 제가 화를 안 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뭐, 익명 검사를 한다, 드라이브 스루를 하면서 익명을 보자, 뭐, 검사를 한다, 무증상자도 뭐, 검사를 해준다, 뭐, 이렇게 말했었지만, 말 그대로 최근입니다. 말 그대로 최근이고, 이게 진짜 하루 이틀밖에 되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증세가 없다고 검사를 안 해준다. 물론 자기들 확진자 수는 작으니까 좋겠죠. 적으니까. 하지만 무증상 잠복기에 있는 사람들이 검사를 하지 않고 다님으로써 더 전파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근데 강제적으로 검사를 우리를 바라지도 않지만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검사를 원하는데 증세가 없으니 오지 마라. 이거는 제가 실제로 겪은 일이거든, 전화를 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에서야 뭐 너무 많으니까 한다고 하는데 진작에 이런 게 시행되었어야 했다. 그렇게 보고요. 너무 늦고 뒷북이고 사실은 이 코로나가 시작된 지가 거의 1년이 다 돼가는데 1년 넘지 않았어요? 아직 안 됐어요? 작년 12월에 이제 중국 원주에서 시작이 됐고 우리가 1월부터 우리나라에 시작되니 많이 하고 있었으니까 1년이 아직 살짝 안 됐습니다. 근데 솔직히 뭐 전문가들 중에 진짜 함부로 말을 뱉지 않던 전문가들이 이제 하나 둘 이거는 앞으로 영원한 종식이 있을 수가 없고 종식 백신이 되고 치료약이 개발될 때쯤에는 변종이 또 나올 수도 있는 확률이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한 종식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어제 오늘 좀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인류에 닥친 재앙이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진짜 이제 우리가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사실 끝나는 기미가 안 보일 겁니다. 그게 사실은 더 우리가 역시 그 나라 중국을 원망케 하는 사실 그런 건데요. 지금 코로나 들어오고 나서 참 이 문재인 정부는 진짜 중국이랑 그 금슬이랄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짝짝꿍이 잘 맞고 물론 뭐 상하 관계일지 무슨 관계일지 협력 관계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여러 가지로 문재인 정권이 정말 얻은 이득이 너무 많아요. 코로나 하고 나서 지금 총선 그냥 쉽게 이겨버렸죠. 뭐 사람들 모여가지고 뭐 그 선거 활동도 눈치 보이게 만들고 뭐 그리고 여러 가지로 뭐 어떤 뭐 개입이나 뭐 그런 것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가 문제는 살렸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때 이미 낭떠러지 가는 느낌이었죠, 사실은. 조국 문제로 작년에 워낙 뜨거웠고 진짜 이제 민심이 바닥으로 가는 그런 느낌에서 갑자기 이제 코로나가 탁 등장을 하고 갑자기 그 말미에는 총선이 있어서 그 흐름을 탁 타면서 이게 지원금 주면서 처음부터 코로나가 발병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게 저는 상당히 불순한 의도를 뭐 하다 보니까 코로나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저는 상당히 불순한 의도들이 있었다라고 저는 나름대로 확신을 하고 있는 게 확실히 갑자기 대구에서 발병을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것보다 그냥 코로나를 정치에 이용하는 것은 이제 확 분명하다라고 했던 게 처음에 그랬어요. 발병을 했을 때 그때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곧 종식될 것처럼 국민을 속였거든요. 하지만 외신이나 모든 전문가들은 내년 4월에서 6월이 하이라이트다. 다들 그렇게 전문가들은 예측을 했어요. 아직 절정에 가지 않았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문재인을 비롯한 보건복지부 그리고 전문가들이 모두 다 입을 맞춰가지고 이제 끝난다. 뭐 걱정할 거 없다. 걱정할 거 없다. 우리가 잘하고 있으니까 곧 끝난다. 이러면서 국민을 안심시켰고. 그 커뮤니티에서는 그 짤이 되게 유명해요. 딱 그 기사에 사진 뜨는 거 있잖아요. 기사에 딱 캡처를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다음 주에는 코로나 종식 선언할 거. 이러면서 그 짤이 되게 유명한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안심하고 있다가 한바탕 이제 딱 늘고 그러면서 긴급재난건 옛다 100만 원 옛다 주고 바로 총선 치렀잖아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그리고 막 계속 뭐 쇼핑하라느니 뭐 하라느니 계속 동의하면서 막 그거 구조 쿠폰 풀었잖아요. 나눠주고 계속 엄청 많이 했잖아요. 네. 그 쿠폰 나눠준 지 얼마 안 돼서 갑자기 확진자가 팍 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또 강화문 핑계대고 일단 지금 총선 얘기로 갔는데 갔는데요. 문재인이 코로나를 가지고 총선에 완전 이용을 해먹었고 멍청하고 비겁하고 비굴하고 병맛 국민의힘은 다 뺏겼잖아요. 솔직히 국민의힘을 가장 원망은 하지만 이제 와서는 솔직히 국민 그 자체도 사실 의아심이 드는 게 그딴 그 지원금 몇 푼에 뭐 이렇게 의석수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한 아이러니거든요. 그만큼 국민의 힘이 돈 100만 원보다 못하다. 그게 정확한 그거였죠. 뽑을 이유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추가 기울잖아요. 이제 저울에 달면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 나는 국민의힘보다 차라리 100만 원 주는 문재인을 택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 보수 반성해야 되는 거고 기존 정치인들 진짜 이게 접시물에 코 박고 다 죽어야 돼요, 사실. 보수를 자칭하는 정치인들 중에서 보수 이념 혹은 보수 정책을 내세우는 정치인들이 솔직히 몇이나 됩니까? 그냥 뭐 문재인 정권 반문한다. 그냥 반문하면 단줄 알아요. 반문하면 보수인가? 반문하면 우파인가? 그 당시 총선 때 이제 문재인 좌파들이 코로나 포퓰리즘을 이용한 건 굉장히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비난받아 마땅하고 또 그 매표 행위에 넘어간 국민들도 참 제가 봤을 때 안타깝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문재인이 이렇게 개판을 치는데도 득표를 확보하지 못하는 국민의힘도 가장 큰 문제죠. 정말 진짜 가장 큰 문제죠. 생각하면 아니 진짜 코미디가 따로 없다니까요. 공수처도 그렇지. 무슨 뭐 악법들 다 통과시키면서 결과적으로 뭐 할 것처럼 국민들한테 약간 희망 좀 시켜주다가 결국에 하는 말이 조합이다. 의석수가 없었어 못했어. 의석수가 없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우리가 구조상 안 되는 거 어떻게 다음 선거에 찍어주면 잘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헌정 역사상 100석 이상의 의석수를 가진 야당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사실 그렇게 따지면 김대중, 김영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야당 생활을 했고 그때 지금보다 훨씬 강력했던 시절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지금 계속 그런 박정희 대통령 시절처럼 계속 갔었어야죠. 그 사람들 논조대로라도.
의석수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으면. 의석수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국민들 곁으로 가서 국민들을 직접 설득하고 언론들과 어떻게 할지 이렇게 뭐 방법을 제시를 하고 아니면 무슨 뭐 사회적으로 뭔가를 또 띄우고 이런 여러 가지 작업을 자기들이 고민을 해가지고 뭔가를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의회 내에서 제도적으로 안 된다는 거는 자기들 입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의회 테두리 그 장막 안에서 국민들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카메라 비치는 곳에서만 하려고 하니까 그게 지금 이 사실은 종말에 가까운 이 시국에 그게 이 나라가 체제가 무너진다 만다 하는 그 시점인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 필요가 없거든요. 따뜻한 의자에 앉아서 따뜻한 방 안에서 책상에서 카메라 비추는 곳에서 주목해주는 데서만 싸울 사람들은 차고 넘칩니다. 솔직히 말해서 차고 넘쳐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국이 아니라 이 나라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말 것인가의 싸움을 할 사람들이면 적어도 전장이 차갑고 따뜻한 곳을 가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장수가. 그러라고 국회의원을 뽑아줬고 그러라고 국회의원 불기소 특권이 있는 거고 그러라고 권력의 중심에서 싸우는 그 입법기관의 여러 가지 짐들이 있는 건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나라면 진짜 저는 이게 국민 여러분께서 아니 그 전에 이런 거를 전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우리 공화당이 대한민국에 없어서는 안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께서 이게 말장난 같은 그 언어 도단에 빠지면 안 돼요. 예. 애들이 어떻게 애들이 죄송합니다. 제 눈에는 너무 애들 같고 사람 같지 않아가지고 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송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표를 뺏어 가려고 할 때, 스틸하려고 할 때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 저를 찍어주세요. 내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를 찍어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믿고 주시죠? 그런 투표 이제 하시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다는 것을 이번에 똑똑히 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찍어야 내가 이렇게 했으니 당당하게 여러분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과정을 걸었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지난 과거 행동, 말, 그 사람의 투쟁을 보고 투표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선거 때 나와가지고 뒤에 큰 당 등에 업고 앞으로 저희 당에서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뭘 합니까? 아무것도 못하지. 네. 지난 과거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심판받지 못하는 이유, 내세우지 못하는 이유, 바로 뭡니까? 탄핵 때문입니다. 그들이 저질러 놓은 일들이 탄핵이니까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뭘 하겠습니다. 제가 문재인과 싸우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우리 당에서 그런 사람, 말만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 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번 4.15 총선이 비단 우리 공화당에게 끼친 영향도 크지만 대한민국에게 끼친 영향도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또 4년을 또 보내야 되거든요. 다음 4년 뒤를 생각하면 사실 남은 시간이 많으니까 거의 벌써 1년이 지나갔잖아요. 거의.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한 3년이요. 3년 하고도 한 4개월 정도가 남았는데 뭐 선거 기간 빼면 3년 남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 3년 동안 사실은 총선 끝나고 많은 분들이 실망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특히 당원분들. 실망도 많이 하셨을 거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우리 공화당은 힘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진짜 아까 진채보도 얘기를 잘했듯이 지금 이 시점에 우리 공화당마저 없었으면 대한민국 우파 정당은 없습니다. 우파 정당, 우파 국민의 힘을 의견을 모아서 정치적으로 이제 제도권에 얘기를 하고 의견을 피력할 수 있고 문재인 정권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사람이 단체가 전혀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각자의 욕심에 따라서 문재인 반대하고 혹은 이제 뭐 하면서 내가 뭐 합니다 하면서 돈 앵벌이하는 몇몇 개인 혹은 이제 이익 단체들이 있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정말 제대로 진짜 자기들 춥고 배고프고 힘들어도 그냥 해야 됩니다. 국민들 같이 합시다. 당원 동지 여러분 함께 합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당이 진짜 지금의 하나쯤은 필요하거든요. 그 춥고 배고프고 어려운 길이더라도. 저는 그 길을 가는 게 우리 공화당이라서 사실은 우리 얘기해야 되나? 우리들이 좀 많이 춥고 배고플 수 있잖아요. 우리도 최전선 전사니까. 아니요. 미래형 아니에요.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동지분들이 보시는데 젊은 사람 두 사람이 엄살 피우는 게 좀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뭐 안락하고 따뜻한 뭐 성공이 보장되는 자리에서 싸우려고 했으면 아예 우리 공화당에 오지 않았겠죠. 만약에 정치적 욕심을 가지고 진짜 따뜻한 곳에서 나의 성공이 미래가 보장되는 곳에서 싸우려고 했으면 그래 따지면 뭐 진짜 스포츠 구단 선택하듯이 우리 공화당을 선택을 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진짜 이 망해가는 대한민국에서 문재인 정권과 진짜 싸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정말 잘못돼서 국민들이 일어났고 대한민국의 헌정이 파괴되고 체제가 무너져 내려가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거를 바르게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집단 거기에 함께 싸우는 전사로서 우리가 함께 하는 거지 우리가 뭐 득을 보겠다 그거는 뭐 그런 생각은 한 당연히 번도 아니고요. 한 적이 없기 그거는 때문에 그리고 저기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이제 뭐 21대 총선 그다음 22대까지 이제 시간이 많이 남고 단순히 우리가 다음 총선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21대 국회가 열리고 여러분 불과 반년 지났습니다. 불과 반년 지났는데 마치 공장에서 제품 찍어내듯이 미친 듯이 발의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어마어마하게 발의가 천 단위로 제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국가보안법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에 통과됐지만 이거 공수처 개정안이 이번에 통과됐고 아니 그러니까 국민을 지금 정신 못 차리게 악법의 홍수 속에서 정신 못 차리게 만들면서 물론 그 모든 악법들이 통과되지는 않겠죠. 그러면서 그 중에 채로 거르듯이 몇 개는 빠져나간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다 경계를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경계를 해주는 게 바로 야당 국민의힘에서 해야 할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서 뽑아주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 직무유기, 태만한 의회 활동, 태만한 입법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한 번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겁니다. 지금 태어나는 악법들이 정말 공포스러울 정도로 어마어마하고 사회주의 법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스노우볼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잖아요. 찰나의 선택이 뭐 태풍의 나비 효과랑 비슷하듯이 진짜 작은 도미노 효과처럼 작은 거 하나가 혹은 이제 그때는 견딜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몇 년 후에 엄청난 효과, 스노우볼 말도 안 되는 효과를 불러일으키듯이 사실은 총선 한 번, 정치인 한 번, 대선 한 번 뽑는 게 4년, 5년의 문제가 아니라 이 4년 동안 그들이 행한 악법이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수십 년 혹은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역사에 길이길이 걸친 그 악법들을 만드는 기반이 되는 악법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한 명 뽑는 게 사실은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해야 되는 게 투쟁도 해야 돼. 사실은 그 국민들한테 그런 사탕 발림이나 이런 거에 속아넣지 않게 계몽운동도 해야 돼.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석방시키는 그 운동을 함께 하면서 이 탄핵 역적자들 심판도 해야 돼. 우리가 사실 해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힘이 붙여요, 사실은. 그래도 힘에 붙여도 누군가는 해야 되고 포기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는 게 맞나요? 답이 없어요. 사실은 이거는. 제가 답이 없어요. 아니 답이 없고 그냥 하얗게 불태우세요. 우리의 삶을 청춘. 네, 하얗게 불태우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은 미약하지만 뭐 사실은 총선 이전에 그리고 총선 이전에도 뭐 우리 공화당이 처음 만들었을 때를 비교하면 당세가 얼마나 커졌는지를 여러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그 당세가 이렇게 커졌는데 이제 점점 커지고 이제 나아가서 우리의 역량을 점점 더 늘렸을 때 우리가 진짜 남들이 함부로 넘보지 못하는 그런 이제 전선을 우리 공화당이 이렇게 구축을 했을 때 그때 진짜 뭐 사회, 입법, 뭐 문화 뭐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이런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동시다발적으로 카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우리 아니고서는 이익 그리고 이제 혹은 이제 손익의 문제로 봤을 때 안 할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보거든요. 누군가는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될지 사명감이 없이는 절대 이 모든 부분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2020년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특히나 문재인 저 병맛 때문에 머리가 다른 애보다 더 아팠던 뭐 그런 애였는데 지금 현재 이제 뭐 코로나 얘기를 해봤고요. 코로나 포퓰리즘을 이용한 이번 총선에서의 민주당 압승 그리고 국민의
아무것도 안 하는 국민의 진당. 국민의 진당. 네, 국민의 힘이라고 부르기도 아. 솔직히 답답하고 짜증이 납니다. 그분들께도 미안하죠. 힘도 없는데 계속 힘 이리 부르니까 국민의힘 그 사람들한테도 좀 미안해요. 앞으로 안 부르도록 좀 노력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해보았는데 또 올해 하면은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다 하는 거. 작년에 조국이 있었다면 올해는 추미애가 있다. 아, 이런 말이 있죠. 욕을 부르는 그분. 성부터 추라 가지고 이제 당원분들이 막 대하는 것도 추하다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을 하시던데 진짜 저는 그 법을 했다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행할 수 있는지를 사실은 그 철면 피해는 솔직히 좀 감탄을 금할 수가 없어요. 네. 저는 아니 추미애 무법부 장관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정말 저는 뭐 존경스럽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그 뻔뻔함은 진짜. 진짜 그러니까 경의를 할 수밖에 없어.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다. 그리고 딱 그냥 말해서 우리가 뭐 좌파 우파 이렇게 해서 뭐 좌파계에서는 뭐 자기들 입장에서도 확실한 전사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싸우고 그렇죠. 문재인 편에 않는. 들어서 네 그렇죠. 그리고 뭐 다 물어 뜯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나도 악으로 깡으로 버티고 추미애 무법부 장관 저런 부분은 내가 좀 배워야겠다 닮아야겠다. 사실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렇게 악하게 하고 막 이런 거 말고 저렇게 독하게 붙어야 이기는구나. 그런 부분도 사실 저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 진당에서 그런 관점으로도 볼 필요도 있겠네요. 추미애 같은 그런 전사성을 가진 사람이 국민의 진당에 있느냐? 한 명이라도 있느냐? 한 명이라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한 명이라도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추미애는 대한민국 어디에 붙여놔도 다 이깁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논리가 안 통하는 사람, 사실 제일 힘든 사람이 논리가 안 통하는 지할 말만 하는 사람이잖아요. 전형적인 그런 느낌이라서. 예, 지난 청문회 때도 다들 보셨을 것이고 이번에 뭐 추미애와 윤석열의 전쟁에서도 보셨을겠지만 그런 참 코미디가 따로 없다. 대한민국 이게 그냥 정치 현대 타고나는 것 같아요. 그런 철면피 타고난 거 플러스 수십 년 그 정치 트레이닝 된 거겠죠. 정치생활 배운 정치 정계에서 거겠죠. 단련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추미애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스트레스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 갑자기 추미애와 대립 관계를 내세우면서 뭐 사람들이 언론에서 얘기하는 바로는 야권 대선 후보 1위에 올랐다니 윤석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또 곱게 넘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게 그 사람이 지금 문재인이랑 싸운다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이랑 칼 제대로 대고 뭐 싸우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 지금 싸우는 것만으로 진짜 만약에 대선 후보 혹은 이제 갑자기 인기도 지지도가 올라간다면 그게 진짜 지난 수년간 저기 자유한국당 그다음에 미래통합당 그다음에 국민의힘에 걸쳐서 이 제1야당이 계속 해왔던 딱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지금 갑자기 이제 문재인이랑 잘 싸운다 혹은 이제 문재인과 대립각을 세운다 이렇다고 지지율이 올라가고 갑자기 대선 후보가 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지난 수년 동안 제1야당이라는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당 이 세 단계를 거쳐가면서 그들이 계속했던 말 결과적으로 반문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묻고 옳고 그름은 다 묻고 결과적으로 그냥 문재인과만 싸울 수 있으면 그것이 보수고 그것이 우파다. 저는 그것에 동의를 못하겠다. 그것의 대표 주자가 윤석열이에요. 반문이라는 이름하에 다 뭉치면 그것은 누구라도 된다. 그게 야권 대선 후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국민의 진당의 논조 그대로의 살아있는 화신이 윤석열이에요. 과거는 묻지 마세요. 그리고 거기 저는 사실 반문연대 한 명도 빼지 말고 모든 반문연대에게 제가 묻는데 정말 무엇을 반문하냐고요. 저는 진짜 한번 여쭤보고 싶다고요. 윤석열이 무슨 반문을 합니까? 그거 자체가 우리가 말리는 거라. 윤석열이 무슨 반문을 합니까? 문재인에 반해서 무슨 투쟁을 합니까? 미친 듯이 추미애는 공수처를 위해서 밀어붙이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추미애를 잠재우려고 하면은 더 미친 듯이 공격을 해야 돼요. 자기 수비하는 거에 급급합니다, 지금 윤석열. 뭐 할 수 없습니다. 검찰 지키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솔직히 자기들 기싸움이죠. 포사구팽 당하는 거죠. 예? 그 자기들 기싸움하고 자리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자리라도 지키려고 애쓰는 거지. 윤석열이 무슨 반문합니까? 이게 사실은 네. 윤석열이 문재인이 잘못된 대통령이어서 국정을 잘못해서 거기에 반기를 들고 큰 대의를 품어서 반문을 한다 이게 아니라 검찰 개혁을 한다라는 이 추미애가 들고 나온 그 공수처랑 이 문재인이 하려고 하는 이 공수처 이게 정면적으로 지금 검찰 시스템 자기가 몸담고 있는 그 조직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붙을 수밖에 없는 구도예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언론에서는 문재인 그렇죠. 정권에 반기를 들었다. 영웅이다. 야권 대선 후보 1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 자체가 그런데 회복됐으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물론 잘하는 거 잘한다, 못하는 거 못한다. 라임 옵티머스 건드렸으면은 파가지고 잡아 쳐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월성원전 1호기 문서 폐기한 거 알아서 다 족쳐야 될 거 아닙니까? 확실하게. 근데 처럼만 하지 그런데 자기 방어용으로 카드 낸 거잖아요, 여러분. 네, 저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고요. 그것이 아니다라고 증명하고 내가 진짜 문재인 독재 정권 반에서 투쟁한다, 싸우겠다. 끝까지 파서 잡아 쳐넣으십시오. 한 놈도 빠짐없이. 딱 이런 느낌이에요. 야, 너희 지금 나 건드렸어? 우리 검찰 건드렸어? 너희 건드리면 이렇게 우리 카드가 많아. 딱 이 느낌이잖아요. 그거잖아요. 저희 눈에는 정말 그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윤석열 띄우기, 아니 정말 그런 걸 다 잘했다 치더라도 윤석열 띄우기 우리 우파도 국민들 넘어가시면 안 되죠. 나중에 딱 진짜 이렇게 딱 솔직히 윤석열이 뭐 야권 뭐 단일 후보로 나왔다. 뭐 저쪽에서 누가 나올지 아직 잘 모르겠고. 둘이 딱 붙었을 때 솔직히 저는 뭐 뽑을 대선 후보가 없다고 봅니다. 야권 단일 후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그렇게 비난하는 담합의 정치 야합의 결정체다. 그렇죠. 야권 단일화가 야가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고 각계각층 정당이 다 다른데 야권 단일화는 솔직히 말이 안 되는 말이고요. 우파 단일 후보 보수 단일 후보 저는 이런 것이 맞다고. 그거는 전략적으로 우리가 같이 추구하는 신념도 같고 유지하고자 하는 체제도 같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보지만 야권 단일 후보는 사실 저는 근본적인 그 말이 예전에 틀렸다. 한때 약간 말장난식으로 이러다 이재명이 당 옮겨가지고 보수 후보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네. 딱 그 느낌으로 빅텐트 반문이라는 그 빅텐트 안으로 야권 다 모여라. 뭐 진보든 보수든 상관없다. 이러다 민중당 후보까지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요. 윤석열이 무슨 보수입니까? 예? 추미애가 좀 공격하니까 보수입니까? 문재인이 싫어하면 보수입니까? 우리가 보수 정의를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 보수 확실하게 신념이 있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의사가 있으면은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했겠습니까, 윤석열이? 그게 보수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가볍다. 사사롭다. 그런 생각부터 듭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과 추미애 싸움, 추미애는 더욱더 강하게 물어붙일 거고, 윤석열은 뭐 자기가 거기서 쫓겨나도 뭐 정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신 나오면 끝이에요. 거기가 벼랑이에요. 끝까지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다. 검찰 장악되지 않게 검찰 지켜내세요.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권 모든 비리 다 파헤치세요. 싸우세요. 그래야 당신 삽니다. 그렇게 하면 죽는 게 아니라 그래야 우리 국민이 당신을 지켜주는 겁니다. 네. 그게 아니고 대충 눈치 보다가 싸움 척 하다가 약간 밀려가지고 나와가지고 무슨 정치하면서 되겠지. 야권 후보 나가면은 뭐 되겠지. 착각하지 마세요. 언론이 그 착각을 당신에게 심어주고 있는 거고요. 거기서 몸 바쳐 끝까지 문재인 좌파 독재에 맞서고 추미애하고 맞서가지고 싸우고 난 다음 평가는 그 다음에 국민들이 아마 할 겁니다.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 석고대죄를 하시고요. 제발. 당신 때문에 우리가 개고생하는 거잖아요.
그 자기의 내가 아까 전에 의도치 않게 윤석열 총장한테 사실은 조언을 해주셨네. 뭐 조언이라기보다는 저도 조언이 하자면 똑같은 것 같아요. 자기가 지금 검찰총장에 앉아 있으니까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띄워주고 이 지금 바람이 불고 있는 건데 막상 그 자리에 쫓겨나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다음에 업적으로 뭔가를 남기지 못한 다음에 나와서 딱 정치를 하려고 그런다? 진짜 하루장에 바로 조리돌림 당할 겁니다. 그런 정치인 많이 봤잖아요. 뭐 요새 뭐 안모 씨 뭐 집안에 딴딴하게 이제 기업할 사람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정치한다 해가지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하는 그런 사람, 여기저기 이용만 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뭐라도 사람이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으라고 그렇게 하고 나오는 게 자신의 일신을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국민을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유, 참 인상 찌푸리는 게 아주 그냥 추미애 윤석열 얘기하니까 인상이 아주 그냥 그 전보다 더 심한데요. 저는 우파계의 추미애가 될 거예요. 끝까지 싸울 거예요. 진짜. 그만큼 저들의 강한 투쟁력은 좀 배우고 싶다는 뜻이고, 아무튼 뭐 윤석열 추미애 싸움. 자, 뭐 싸움은 뭐 말리고 흥정은 붙이랬는데 이번 싸움은 좀 붙여봐야 되겠습니다. 윤석열 끝까지 싸워 주세요. 싸워야 본인도 살고 우리도 국민도 같이 살지 않겠습니까? 또 괜찮아요. 뭐 이게 뭐 오늘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뭐 4년 동안 계속 이래 왔기 때문에요.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하면은 어떤 일이 있었나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동산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오늘 부동산 얘기하니까 오늘 보니까 200 얼마짜리 폐가가 뭐 1억 얼마에 거래가 됐대요. 몇 배가 뛴 거예요. 예. 돈 벌기 참 쉽죠. 50배가 넘게 올랐네요. 예? 폐가가 저희 집도 가격이 많이 올랐을라나. 그러니까 뭐 저희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라서 뭐 전문적으로 뭐 꼭꼭 집어서 지적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서민들이 이때까지는 힘들지만 꿈을 꿀 수 있는 세상이었거든요. 내 집 한 칸, 내가 열심히 일하면 내 집 한 칸 마련하겠다.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단순히 부동산이 올랐다, 뭐 규제가 그것보다 첫 번째로 꿈을 앗아갔다. 희망을 없는 삶을 만들었다. 사실은 진짜 뭐 정치에 대한 뭐 지식 혹은 이제 그런 관심 없이 문재인 정권을 뽑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정의로워 보여서 좋아 보여서 뭐 없는 사람들 잘 살게 해줄 것 같아서 뭐 보통 이거거든요. 이제 돈 많은 사람들 돈을 뭐 뺐든지 어쩌든지 뭐 아니면 사회로 뭐 환원을 하든지 어쩌든지 결과적으로 없는 사람들 먹고 살만하게 해줄 것 같아서 이게 아마 세 손가락 안에 들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없는 사람들이 더욱 죽어나는 대한민국의 현실, 마스크가 있어도 생명을 장담하지 못하는 이 현실, 걸려도 병상 하나 침상 하나 없고 그 다음에 이제는 9시 이후에 예를 들어서 술집 하시는 분은 이제 아예 생계가 없어졌어요. 그냥 본인이 그냥 뭐 맞지. 간단한 술집을 해가지고 뭐요? 푼돈 벌어가지고 예를 들면 뭐 치킨집, 곱창집 이런 집은 2차로, 3차로 가는 집이에요. 치킨집은 그나마 배달이 되니까 치킨집 빼고 그럼 뭐 곱창집, 뭐 이런 3차로 가는 집 있잖아요. 뭐 조개구이집, 골뱅이집 뭐 이런 거. 그런 데는 다 2차, 3차로 가는데 뭐 9시에 문을 닫으니까 오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은 뭐 국민들이 뭐 3시부터 술 먹기 시작해야 됩니까? 참나. 다시 코로나 잘 갔는데, 부동산 얘기 제가 이제 조금 더 하면, 지금, 이 애들은 부동산 그냥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시장의 원리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까요. 그걸 모르고 단순하게 집값을 잡으려고 하니까 규제만 가하거든요. 그렇게 규제를 가하니까 이게 여기를 막 묶으면은, 풍선 여기를 묶으면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풍선 효과로 지금 지방이 들썩들썩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타고 다니면서 큰 손들이
소형 아파트를 쓸고 있어요. 그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 저기 일광해수욕장 저쪽에 이제 부산 주요 이미 개발된 그런 곳 말고 개발되어 가는 곳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닷가 근처. 이런 데를 서울이나 혹은 이제 돈 많으신 분들이 진짜 버스 타고 쫙 돌면서 땅이고 아파트고 뭐 임대 건물이고 다 사가요. 그렇게 쫙 사가가지고 그게 진짜 사실은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투기잖아요. 살지도 않을 거면서 자기 실거주지는 서울이나 이런 곳이면서.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그러면서 진짜 이 사람들이 왜 지금 쇼핑에 나섰냐, 부동산 쇼핑에 나섰냐. 내년 종부세 오르거든요. 내년 사람 뭐 몰라. 그러니까 뭐 지금 소형들은 산대요. 뭐 전 뭐 잘 모르지만 지금이라도 사둬야 된다. 잘 모르지만 산대요. 그래서 지금 창원 같은 경우에 전국에서 상승률 1위거든요. 뭐 6점 몇 프로가 7점 몇 프로가 올랐대요. 그래서 뭐 규제 지역이 됐는데 그렇게 해서 부선 효과로 몇 군데가 규제 지역이 되니까 그 오르니까 또 규제 지역을 만든대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지금 전국이 다 규제 지역이에요. 될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뭐 사람 없는 산골짜기 이런 데 빼고는 뭐 다. 그게 규제로 잡겠다는 발상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고요. 진짜 딱 사회주의자들이 하는 생각. 그러니까 진짜 뭔가 계획 이렇게 딱 묶어가지고 시장이나 이런 이제 민간에서 하는 것들은 다 상관없이 모든 이제 정책이나 모든 이런 것들 일선은 국가가 다 알아서 한다. 그 개념 자체가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모든 국민에게 이게 악법이 되는 것이 가진 사람은 가진 죄가 되고 없는 사람은 없는 무시를 당하면서 또 가질 수 있는 희망도 없어졌어요. 대출의 문은 막혀버렸어요. 맞아요. 네. 또뭐 일부긴 하지만 또 월세도 안 되고 전세도 안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진짜 월세 전세 안 되면 나중에는 진짜 돈 없는 사람은 사람 같은 집에서 못 살아요. 사람 살만한 집에서 못 살잖아요. 진짜로. 뭐 호텔 계좌해갖고 뭐 주겠지 뭐. 그런 지금 되어버렸고 이게 공급을 늘려줘서 그냥 자율적으로 시장 경제에 맡겨야 그 시장 가격이 형성되고 또 그 가격을 인정해주는 것이 바로 자유시장 경제거든요. 그리고 그 가격은 그 사회사에 그렇게 정해진 가격은 국가가 정해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예? 제일 불만이 적은 제일 피해가 적은 제일 합리적인 금액이 그렇게 정해지는 금액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장 쉬운 논리예요. 근데 규제를 묶으려고 하면 지금 전국이 쑥대밭이 되어버렸어요. 부동산 쑥대밭. 네, 큰일 났습니다. 내년에는 또 어떤 이제 올해 24번의 부동산 정책으로 이제 개판 샀는데 내년에는 또 어떤 부동산 정책을 들고 나와서 국민들을 속상하게 할지 대한민국을 망칠지 변창흠 국토부 장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예. 진짜 이분법적 근데 누굴 내놓든 뭐 김현미건 지금 나온 얘가 더 심해. 그러니까 더 심한데 이 사람들 공통된 특징이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뭐 가진 자는 나쁘고 없는 사람이 선의의 피해자고 뭐 이렇기 때문에 공급과 수요나 이런 거에 약속이나 이런 전체적인 밸런스를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가격을 낮출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찍어낼 수 없으니까 공장에서 찍어낼 수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다 이런 말이나 나오죠. 말도 안 되는 막말이나 나오죠. 그런 개념 자체가 내가 봤을 때는 얘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가격을 낮추겠다 아니고 그냥 너희들 아무도 거래하지 마. 나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 나는 진짜 나는 오히려 그렇게면 똑똑한 좌파인데 대부분의 좌파 지금 정치하는 놈들 중에서도 나는 한 3분의 2 정도는 그런 머리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원론적인 결과에 도달하지가 않고 그냥 진짜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거야. 근데 시장 전반이나 가격이나 이 자연스러운 자연의 흐름, 이 수요 공급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없이 그냥 어떻게 하면 가격이 내릴까? 그러면 이렇게 규제를 보면 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런 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이런 게 가격이 형성이 되고 이런 걸 계속 올라가는 이 흐름에 맞춰서 어떤 거를 어떻게 해야
경제를 오히려 경제를 활발하게 해줘야 해소가 될까? 아니면 오히려 뭘 해줘야 될까? 이런 거를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거래 제한을 하고 뭐 규제를 만들고 족쇄를 채워서 그러면 해결될 줄 아는 것 자체가 고민 없어요. 아니 나는 그렇게 고민 생각해. 없고 지금 뭐 부동산 게 보면은 다 그러니까 그냥 사회주의 사상이 자기도 모르게 평생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정책에 고스란히 그냥 담겨 있잖아요. 예, 제가 봤을 때는 담겨 있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그냥 부동산 시장도 뭐 아장내서 토지 국유화로 가려는 거 아니겠어요? 뭐 결국 최종점은. 그거는 결과적으로 이제 가장 높은 음. 쪽에서 좌파 진영에서 가장 똑똑한 놈들이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좌파를 지지하는 국민들 대다수는 거의 90% 뭐 이 정도의 숫자는 아예 좌파 이념 자체가 원론적으로 자신들한테 자연적으로 성립을 안 한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오히려 해악을 끼친다를 모르고 진짜 약자를 대변하고 혹은 뭐 공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지하고 그리고 국민들 같은 경우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정치 일선에 앞서고 있는 3분의 1 정도, 뭐 더 숫자가 적을 수도 있는데 3분의 1 정도가 자기들이 잘못된 거를 알지만 그냥 뻔뻔하게 혹은 이제 무슨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3분의 2 정도는 진짜 정의로운 바보라니까 내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진짜 정의로운 바보예요. 진짜 자기들이 하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하는 거를 정면으로 반박을 한다는 걸 모르는 정의로운 바보라니까 내가 봤을 때. 웃긴데 슬퍼요. 내가 봤을 때 그래. 아무리 봐도. 정의로운 바보라니까. 아니면 이런 결과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 전부가 국회의원 혹은 이제 저쪽 정치권에 있는 좌파 정치권에 있는 100%가 자신들이 하는 게 결과적으로 약자들을 대변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만약에 알고도 저렇게 사악하게 한다? 그거는 인간이 아니라 악마의 집단이라서 저는 그 많은 인간들이 그런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지배가 안 저는 됐어요. 저는 뭐 걔들이 최종적으로 가는 목적지는 뭐 그거는 설계를 그렇게 이제 하니까 그렇다 이제 이렇게 뭐 보여지고 또 거기에 충실하게 뭐 지금 뭐 정책들을 자기들이 만약에 수습하는 것처럼 23번씩 바꿔가면서 뭐 밀어붙이면 또 욕 들으니까 살짝 이렇게 바꾸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조금씩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운 이제 국토부 장관은 지금 현재 뭐 벌써부터 막 망언으로 막 시끄러워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평소에 LH에 있을 때부터 평소의 사상이 굉장히 사회주의적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시세 차익은 국가로 환수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되기 전에 주장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도 이게 말이 좋아 공공임대주택이지 실상 알고 보면은 토지만 빌려주겠다. 토지는 이제 그 나라 거고. 나라 거고. 그냥 이게 제가 자꾸 마지막에는 다시 나라에 반납하는, 뭐 그런 건데요. 그래갖고 저는 이런 것만 봐도 그리고 저는 자영업자로서 굉장히 국가의 많은 제재를 받고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 나라가 개인의 사유재산의 의미를 알면 개인 재산권 행사의 의미를 알면 이 개인의 소중한 재산권을 국가 권력이 마음대로 이렇게 좌지우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뇌를 깨보고 싶은 거예요. 근원적으로 그런 거를 생각해. 그 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3분의 1 이하. 그 설계하는 아주 똑똑한 몇 놈들만 자신들의 사회주의로 가는 그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시장 경제나 시장을 파괴하는 이런 행위를 일삼지 나머지들은 진짜 다시 한번 말해 정의로운 바보라니까요, 진짜로. 그러면 장관도 그 몇 놈 안에 속하지. 아니, 예? 원래 똑똑하지 못하면, 잘 알지 못하면 이용당하는 건 세상 이치랑 똑같습니다. 근데 그 특정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무슨 뭐 장관이라든지 이런 자리에 올려놓고 아유 잘한다, 오용무용 그리고 그런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바보들 들쑤셔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아까 말했던 사유재산의 근원적인 의미를 몰라요. 그 사람들은 철학적으로 이 사유재산이라는 게 그냥 누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다라고 이 물질적인 1차원적인 측면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근원적인 이 사유재산의 의미 그리고 이 시장의 의미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죠. 이게 철학적으로 개인의 정서에 그리고 사회 전반에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를 그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참 이런데도 불구하고 또 국힘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 뭐 하는 거예요 좀?
너희 집 다 뺏기봐야 정신 차리나, 진짜. 그때 그거 생각난다. 몇 달 전에 저는 임차인입니다 이러면서 연설했던 그 네. 무슨 국회의원 그거 하나 연설 좀 잘했다고 막 깨박수 치면서 무슨 뭐 다 이긴 것처럼 설레발 치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훤하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왜 지금 이니시에이티브를 사실 지금 정권을 쥐고 진짜 잘해 오히려 진짜 게을러질 수 있는 집단이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고 거기에 여권 인사들인데 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이렇게 혁명적으로 막 추미애 같이 저렇게 전사를 배양을 하고 앞으로 싸우는데 왜 싸워야 할 사람들은 지켜야 할 사람들은 그냥 자기 할 일 아닌 것처럼 강 건너 불구경. 잘한다. 그러니까 뭐 입장이 자기들이 해놓고 전세 난민이 되어버린 홍남기 경제부총리나 전 경제부총리나 예? 또 국민의힘에서 저러고 있는 거나 참 다 그나물의 그 발이고 환상의 조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참 지금 국민의힘 하고 있는 꼬라지 우리 보면 공화당밖에 없어요. 국민의힘 하고 있는 꼬라지 보면 그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지금의 자신들의 위치, 좁아진 의석수 자기들이 자초한 것. 대통령 탄핵이 아니었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 전에 대통령이 계셨을 때 그만한 의석수를 유지했던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개인의 힘, 그분이 했던 정치적 역량 그런 것들이 있어서 같이 수혜를 봐가지고 지네가 의석수를 그만큼 확보하고 차지했던 거지. 막상 까보니까 지들 개인적 역량은 아무것도 없더라. 싸울 줄도 모르고 할 줄도 모르고 하는 거라고는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야합하고 담합하고 하는 척만 하고 거드름이나 피울 줄 알지. 국민의힘 지금 또 탄핵이 잠깐 나와서 제가 이 말씀 하고 이 부분 마무리 좀 할게요. 자기들이 탄핵하고 뭐 대가리 좀 굴리고 몇몇 힘 좀 합치면은 뭐 어떻게 될 거라고 해낼 거라고. 비용도 박근혜 할 줄 알았나 봐. 네, 할 거라고 뭐 내각제도 하고 뭐 자기들이 창하고 어찌 될 줄 알았나 보네. 그 정도 정치 대가리 같으면 정치 손 놓으세요. 진짜. 대가리 그밖에 안 들어갑니까? 평소에 지들이 아무것도 예? 안 해놓고 아유. 응? 그렇게 짱구 굴려가지고 대통령 탄핵하고 여러분은 뭘 얻었습니까? 뭘 얻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각제 한 거고 그래서 박지원하고 김성하고 사바사바 한 거 아니에요? 그거 아세요? 정치 그 정도 대가리 같으면 정치 손 나요. 그거 아세요? 요즘에 꼬맹이들 있잖아요. 네. 부루마블 할 때도 그렇게 안 해요. 부루마블 해도 이제 서로 개인전인데 각자 편먹고 몰래 이렇게 암약하고 하잖아요. 이제 팀을 맺고 동맹을 맺고 동네 꼬맹이들도 초등학생들도 요새 그렇게 안 한다. 초등학생들도 그렇게 멍청하게 안 해요. 그리고 이번에 뭐 여실히 드러난 게 뭐 103명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무슨 말씀하세요? 문재인 탄핵하세요. 예? 탄핵 못 한다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만큼 그 당시 새누리당의 탄핵 배신자들이 얼마나 큰 어마어마한 짓을 저질렀는지 60세 그거를 명을 했는데. 반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꼬셔내세요. 당신들이 넘어가가지고 그쪽에 붙어 먹었듯이 더불어민주당에 꼬셔내세요. 그게 능력인 거예요. 네. 그래서 배신자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새누리당에서 그때 배신 안 했으면 탄핵 안 됐잖아요. 예? 그게 인원수가 문제입니까? 당신들이 빼내와야지, 능력껏. 예? 그 능력 안 되면은 무슨 반문? 웃기는 소리 그딴 소리 앞으로 하지도 마세요. 너무 부끄럽다. 의원님 소리 듣기 좋아가지고 그 자리 차지하기 좋아가지고. 근데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뭐 이렇게 있다 보면 모 그때 당시 국회의원은 자기 남편 고위직 자리에 앉아서 이 사람은 자기 무슨 뭐 장관 자리에 앉아서 뭐 얘는 뭐 안 해서 이런 사사로운 그 얘기 들으셨어요? 진짜 뭐 이름도 언급하기 사실은 일일이 말하기도 너무 사사로워가지고 어이가 없고 기가 차고 그냥 진위 여부는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진짜 그런 사사로운 그 감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하고 그 과정의 뒷후폭풍은 대한민국은 국민들은 어떻게 될지 전혀 생각 안 하고 만약에 그 짓거리 했을 거면 그 사람들은 진짜 국회의원이 아니라 동네 이장 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진짜로. 동네 이장, 동네 통장, 반장 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격을 떠나서 제가 봐서는 그냥 그 정도 정치 대가리면 그냥 집에 있어야 된다. 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유 열받는다. 근데 시간이 정말 많이 됐어.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해보고 슬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 해 마무리하니까 일이 많아가지고 시간이 가는지 모르겠네요. 사실은 올해는 이렇게만으로도 사실은 진짜 차고 넘치는데 사실 이 얘기 하나씩만 다뤄도 우리 1시간씩 할 수 있거든요. 뭐 코로나 하나, 뭐 총선 하나 떼놓고 뭐 국민의힘 하나 떼놓고 추미애 윤석열 이거 하나씩 다 떼놓고 얘기를 해도 1시간씩은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뭐 주어진 제한은 시간은 한정돼 있고 우리가 2020년을 또 정리를 해야 되니까 사실은 그래도 마무리는 뭐가 있을까요? 2020년 하면 저는 막 좀 더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지만 이 얘기는 꼭 좀 해야 되겠어요. 우리 공화당의 원수 중에 한 명이잖아요. 아 원조 못생긴 게 여자는 엄청 밝혀. 원조 뻔뻔함의 대명사 주제도 모르고 어디 여자를 밝혀요. 응? 원조 뻔뻔함의 박원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응. 아 박원순도 그렇고 사실은 저는 부산에 있으니까 또 부산시장 오거든요. 네. 이그 더듬어 만진당이라는 또 말도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아 진짜 사실은 성추문이 가장 많은 정당 가장 많은 정당이 결국 더불어민주당인데 왜 여성 지지율은 그쪽이 높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 잘 모르겠어요. 거들떠 보지 않는 페미들이 엄청 붙어 있겠죠. 만져줄까봐. 만져줄까봐. 근데 그 사람, 그 페미니즘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예 그 남성을 싫어하잖아요. 여성 우월 사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아유, 아니에요. 제가 보는 관점은 좀 다르고, 근데 페미 얘기를 하면 또 얘기가 길어져가지고, 아예 접고, 예. 예,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제가 봤을 때는 여성 우월주의가 아니고, 외모지상주의에서 패배한 자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아, 그것도 맞죠. 예. 현상적인. 그렇기 때문에 애장결핍자들이에요. 예. 실은 자연의 원리인데. 예. 그리고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사실은 남자들도 똑같아요. 남자들도 진짜 사회에서 인정 못 받고 도태되면 그 방구석에 숨어 들어가가지고 오타쿠 되는 거지 오타쿠 뭐.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남자들도 여자들도 남자 그 오타쿠 돼가지고 방구석에서 살 비룩비룩 쪄가지고 그래 컴퓨터 앞에서 이제 페미질하고 막 침 흘리고 예쁜 여자들 보고 침 흘리고 이런 거 있으면 꼴보기 싫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게 여성 지지자들 그런데 아무튼 저는 이제 박원순 하면은 진짜 우리 공화당의 원수잖아요. 우리 작년 6월이죠.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런데 정말 우리가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데 그렇게 험하게 갈 줄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가짜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문재인 진짜 탄핵 시켜버리고 싶다 이런 분들이 몇 달이 걸쳐버리면 문재인 탄핵안이 올라갔다 뭐 이런 식으로 되듯이 저는 가짜뉴스 보는 줄 알았어요. 가짜뉴스 보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실시간 검색을 믿기지가 않죠. 갑자기 뉴스에 나오고 뭐? 아니 좀 생생하네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깡패를 보내가지고 우리한테 막 그러는 그 악랄한 색이 그거 뭐 성추행 그거 됐다고 자살을 한다고요? 우리는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네. 진짜 그 깡패들을 진짜 얘네들은 뭐 힘쓰는 운동하는 애들이 아니라 진짜 얘네들은 깡패구나라는 몇몇이 있었어요. 물론 진짜 모두가 깡패는 아니었는데 썩고나게 행동대장 되는데 행동대장으로 깡패들이 분명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몇몇이 선동 안 하면은 일반 대학생 알바들이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요. 전체 깡패 하는 건 나중에 그 박원순의 성추행 비서실에서 저기 속옷 사진 왜 보내는 거예요? 진짜 역겹다. 팬티 입은 사진 보냈다고 뭐. 그 보통 이제 그 바바리맨이나 이런 사람들의 심리가 자기가 이제 자신감이 없을 때 그런다고 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고우신 선풍기 여사랑 사시면서 마음대로 그러시면 안 돼. 막 언론에서 뭐 그렇게 애처가인 것처럼 공처가인 것처럼 막 나와가지고 이미지 메이킹 다 해놓고 멋진 남자인 것처럼 해놓고 다른 여자한테 빤스 사진 보내고 에라이. 그때 뭐 방송하면 뭐 이재명도 방송 나와가지고 우리의 오등신 이재명 이제 그러더니 오거돈도 그렇고 사실은 이제 박원순이 사람이 살아 있었으면 지금 굉장히 추해졌을 거예요. 그 자신의 추함을 감추기 위해서 더욱 많은 거짓말을 하게 되고 점점 나락으로 가는 게 그 순서잖아요. 딱 그 순서를 밟기 전에 뭐 진이 어떻게
뭐 죽음의 진위 여부는 모르겠지만 알 수가 갑자기 없죠. 가버려가지고 모든 죽음의 사실은 좋니 많니를 말하는 거는 저는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이 죽은 건 안타깝지만 그래도 죽지 말고 죄값을 치렀어야 됐다. 악착같이 살았어야 하지 않나. 값을 치렀어야 되는 게 맞죠. 그렇게 죽기는 참 그렇습니다. 끝까지 저희가 뭐 우리말로 경상도 사투리를 갈아봐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좌파들이 뭐 박원순, 오거돈 껄떡껄떡 네 여자든 내 여자든 뭐 너무 여자든 막 가릴 것 없이 껄떡껄떡대는 성추행범이었고요. 그런데 성추행으로 끝나서 그렇지 여러분 이게 계속 그냥 안 들키고 지속됐다면 어디까지 갔을지 솔직히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닌가요? 네? 뭐 받아주고 계속 됐으면은 성추행으로 해서 그게 성폭행으로 갔을지 불륜으로 갔을지 뭐 그건 아무것도 모르는 거니까요 우리가. 네. 성추행범이었고 저는 또 그런 작년에 진짜 저 한번 연설할 때 이런 이렇게 말한 적 있어요. 숭어가 뛰니까 망둥어도 뛴다고. 문재인이 미쳐 날뛰니까 이 좌파 쓰레기들이 너도 나도 후라이팬 위에 팝콘 튀듯이 지금 튀어갖고 난리가 났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박원순 오거돈을 비롯해서 뭐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건 도의원이건 간에 뭐 요 앞에 뭐 마누라를 때려 죽인 사람도 있고 뭐 법을 어기고 하는 거는 뭐 일도 아니고요. 진짜 비양심, 모렴치 거기다가 특권 의식 막 자기들이 엄청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다른 세상의 사람인 것처럼 공산주의자들이잖아요. 사회주의자들은 계급사회가 쩔었으니까 자기들이 기득권자겠지. 기득권을 반대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네. 자기들이 진짜 그렇게 귀족처럼 막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드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를 계급 투쟁 붙이고 있는 거잖아요. 어찌됐건 진짜 쭉 이렇게 다 나열해놓고 보니까 이 좌파들의 민낯 추한 그자들의 가면 뒤에 숨어진 그 본 모습이 다시 한번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말 있잖아요. 똑똑한 좌파는 정직하지 않고 정직한 좌파는 똑똑하지 못하다. 제가 아까 말한 3분의 2는 이용당하는 것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참 성추행 관련뿐만 아니라 아마 이자들이 지금 이자가 살아있고 그리고 지금 만약에 오거돈이 계속 시장직에 있었으면 대한민국 부산 서울이 어떻게 되었을까. 근데 이자들한테 국짐이 뺏어올 수 있을까요? 아니 뺏어온다 한들 뭐가 달라질까? 머리야. 아니 그게 문제예요. 뺏어온다 한들 달라질 게 있을까? 뺏어온다 한들 힘들어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못 뺏어오게 할 수도 없고 힘드네요. 우리 공화당이 좌파들을 이롭게 하지 않는 선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거는 우리에게 맡겨진 시대적 책임이고요. 사명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파에게 주어진 어떻게 보면 또 기회잖아요. 우리가 청소됨으로써 다시 한번 기회가 와서 우파가 다시 광역단체장을 맡을 수 있는 그것도 대한민국의 핵심인 서울과 부산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간제비님은 좀 빠져주시면 어떨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또 이번에 이렇게 당선되기 직전에 또 이렇게 양보한다 이러면서 근데 간제비라고 부르는 게 이미 전적이 있고요. 간만 보고 빠지니까 간제비라고 모든 국민이 다 간제비 하면 누군지 알아요. 예. 그래서 두 명이 또 시식용 제가 아까 마트 시식하러 맨날 돌아다니는 간제비 시식만 하고 가잖아. 안 사잖아. 예? 이번에도 또 그러실 거죠? 뻔하죠? 예? 출마해도 답도 없다면서도 그러시지 말고 그냥 제자리에 나올 때마다 기대를 품게만 만들고 기대 누가 이제 기대 안 하죠. 그때 저지른 짓이 있는데 보통 젊은 청년들이 그런다니까. 아이고 정신 차려야지. 무슨 말씀하십니까? 진짜 제대로 된 후보를 내세워가지고 밖에 우리랑 한판 붙어가지고 진짜 탈환을 한번 해보시려면은 안철수 내 이름 얘기했네. 우리 간제비 안 선생은 뒤로 좀 빠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저는 간제비하니까 또 다른 분도 떠오르는데 다른 간제비는 탄핵에 가장 일선에서 앞장서 놓고 이제 또 자기가 대선 후보 한다고 사무실 차려놓고 있잖아요.
간제비? 유관제비. 아, 간제비. 나는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이미지가 제일 사실 잘 맞아요. 그래서 간제비는 안 선생이 독보적이지. 나는 이미지는 유관제비가 더 간만 맞는 보지 것 않아요, 그 사람은. 좀 확인을 해요. 나는 딱 진짜 간만 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 마트 시식하러 돌아다니는 사람이라니까요. 이 사람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 참. 그렇습니다. 아유. 아무튼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고, 우리 당과의 입장은 상관없고요. 저는 한 해 정리하는 입장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우리 안동이란다. 간제비 안 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야, 진짜 1시간 금방 갔어요. 이것만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것도 줄이고 네, 이거 5개밖에 얘기 안 했는데. 그리고 각 파트별로도 우리가 더 할 얘기가 많은데도 안 하고 안 해서 자르고 잘라서 이렇게 다소다난했던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 공화당이 1년 동안 어떠한 일을 했는지 마무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자 마무리 인사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이번 방송이 이번 해 마지막 방송은 아니라서 완전 작별 인사처럼 드리진 않고요. 오늘 이렇게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정말이지 진짜 무엇을 봐도 정말 맘 편하게 발 뻗고 잘 수가 있는 곳이 없구나.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참 그럼에도 우리는 이 나라를, 이 땅을 지켜내야 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남들이 다 안 하기 때문에, 해야 될 사람들이 안 했기 때문에 항상 이 땅은 나훈아 선생님이 말씀하셨듯 항상 이 땅은 민초들이 지켜왔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고요. 지금 코로나 중국 폐렴이 정말 날이 다르게 무서워지고 있어서 동지님들 건강이 많이 걱정입니다. 나의 건강과 그리고 우리 동지들, 가족들의 건강을 생각을 해서 코로나 문제는 더욱더 내 스스로 먼저 조심을 하고 손발 잘 씻고 마스크는 꼭 쓰고 그렇게 다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오면 내년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계속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함께 투쟁을 가열차게 함께 해나갑시다. 동지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멋졌고 감사했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 역시 개인 방역, 개인 건강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보셨지만 남이 지켜주지 않아요. 지금 정권은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어요. 개인 건강 개인이 챙기셔야 되고, 우리 당이 뭉쳐서 우리가 똘똘 서로를 지켜줘야 됩니다. 우리 건강을 지키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고 우리 대통령님을 지키는 우리 공화당이니까요. 코로나 따위에 굴복하지 마시고 이번 일을 잘 견뎌내시고 새로운 2021년 활기찬 우리 또 투쟁의 결과를 좀 볼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제발. 그래서 모쪼록 저는 그냥 당원 동지 여러분 또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한 해 힘들지만 우리 함께 싸워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의 엔돌핀이 되어주시는 우리 당원님들, 저도 여러분들의 엔돌핀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한 해 우리 공화당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한근영, 진순정 최고위원을 사랑해주고 응원해주셔서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그럼 부끄럽고 감사하고 정말 사랑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근영, 진순정, 문브레이커스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